같이 데리고 저랑 응급실 걸어 다녀주고 그 새벽에 그러고 있었던 게 너무 미안했어요. 정연아, 미안해. 너까지 데려온 게 아닌데. 어떡하니? 너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겠다. 그러자 조카는 괜찮다면서 옆에서 졸고 있는데 갈수록 더 측은함과 미안함이 더해졌어요. 아이는 이때 어찌어찌 진정시키고 약 처방받아서 다시 택시 타고 돌아왔고 그렇게 요란한 새벽을 보내고 다들 뻗어버렸네요. 친정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도 좀 그러셨던 건지 다음날 반찬을 잔뜩 해가지고 오셨어요. 나 민우 외할머니야. 여기 이쁜 애가 있다고 해서 와봤다. 이거 너도 먹어. 할머니가 삼계탕이랑 반찬 맛있는 거 많이 해왔어. 같이 먹어라. 응? 엄마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조카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조카도 머쓱해 했고 이날은 엄마가 조카 학교까지 태워다 주셨지 뭐예요. 계속 불편하다는 애를 한사코 우겨서 데려다 주고 왔어요. 새벽 내 고생만 했다는데 자전거 타고 어떻게 가냐? 남의 자식 맡아서 키우는 건데 사고라도 나면 어째? 내가 얼른 데려다 주고 볼일 볼 테니까 그냥 보내. 그렇게 참 이상한 조합으로 친정엄마와 제 조카는 문을 나섰고요. 아무튼 이 이후로 우리는 그럭저럭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 애도 자기보다 13살 위인 형아가 놀아주니 너무 좋아하고 물론 맨날 일정한 가족만 있던 우리 집에 한 식구가 늘어난 건 보통 일이 아니긴 했어요. 불편한 것도 자잘하게 많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못지않게 조카도 참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가을쯤 되었고 저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조카가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조금씩 자기 얘기도 하는 걸 들어보니 공부는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린이집 엄마 중 늦둥이를 키우는 분한테 물어물어 학원 얘기를 꺼내게 됐어요. 남편은 처음에 미안해하다가 고마워하면서 결국 조카를 데려가 집 근처 수학학원에 등록시켜줬답니다. 물론 그전에도 영어며 수학이며 다 했지만 아빠는 자기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엄마랑도 연락이 안 되잖아요. 간신히 살 곳을 찾아 학교만 다니고 있는데 학원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등록해주면서 저는 참 갑갑하고 또 이해가 안 됐던 게 형님 집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집이라면서 왜 애를 이렇게 두고 잠적해버리나 하는 거예요. 적어도 형님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버려도 아주버님이 그랬으면 모를까. 형님이 저렇게까지 독하게 자기 자식을 안 볼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 2-3달 넘어가고 있던 사이 우리한테 애 맡기고 코빼기도 안 비쳤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하셨어요. 네? 아주버님이 횡령죄요? 뭘요?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고, 나도 몰라. 나도 자세히 모른다. 네가 좀 준호랑 이야기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좀 해줘봐라. 큰일이다.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남편과 허둥지둥 움직이는 사이 알게 모르게 저도 조카가 신경 쓰였어요. 크게 얘기하면서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그 와중에 알게 된 내용이 있었으니 예상은 했지만 결국 아주버님 잘못이 아주 컸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들었어요. 형네 식당이 잘 안 풀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랑 협업을 해서 한 해 뭘 하네 하더니 거기서 돈을 맡았던 게 있나 봐. 자세히는 모르는데 거기서 불거진 문제 같고 아무튼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됐대. 형이랑 재혼해서 산다는 여자는 진즉 짐 싸서 나갔다고 하고 어찌 보면 형도 사기당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 쪽에서 형을 위해 해줄 만한 뭐도 없어. 형도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얘기만 들어도 참 너무 갑갑하고 한숨이 나던 차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답니다. 이건 남편이 며칠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얘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나도 안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형이 횡령 어쩌고 그런 것보다 이거에 지금 더 열이 올라 있어.
따지고 보면 큰돈 욕심내서 한탕 하려고 했던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나 봐. 뭔데 그게. 아주버니 원래 돈 좋아하고 그러시잖아. 그러자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꽤 신중하게 입을 열었고,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조카가 있는 방 쪽을 쳐다보게 됐어요. 그게 형네 식당 바로 맞은편에 식당이 새로 들어섰는데 엄청 요즘 애들이랑 신도시 사람들 입맛에 맞게 잘 지어놓은 고기 식당이래. 홍보도 엄청 잘하고 시설도 예쁘게 하고 초반에 무슨 이벤트도 잘해가지고 가뜩이나 형네 식당 잘 안되는데 다 그리로 쏠려갔나봐. 그러니 형도 자기 딴에는 리모델링을 더 해보네 어쩌면서 다른 협업 쪽 돈 맡아다가 끌어오고 어쩌고 그러다가 저 난리가 난 거 아닐까? 뭐 자세히 얘기해주진 않지만 흐름이 영 그래.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맞은편 식당을 낸 사람이 말이야, 형수라는 거야. 그래서 형이 더 노발대발하고 발작 수준으로 난리를 쳤었나봐. 여기서 저는 온 시선과 말이 움직일 곳을 잃고 멍해져서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거의 1년간 연락도 안 되었던 형님은 어찌어찌 이혼을 했을지언정 맨날 사고만 치고 자기한테 모든 덤태기를 뒤집어 씌웠던 전 남편을 그냥 둘 수 없었나 봐요. 원래 집 형편이 여유가 있으셨다지만 진짜 작정한 복수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조차 자기 형수를 어찌되었건 이해는 간다는 투로 말을 할 정도면 아주버님이 어지간히 자기 부인한테 원한 살짓을 했던 게 아닐 거예요. 형수도 형수지만 나는 형수를 마냥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도 우리 형을 잘 알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도통 굽히기가 힘든 사람이야 우리 형. 그리고 형은 결혼 전부터 여자 문제들이 좀 있어서 내 개인적인 바람은 저러고도 장가를 잘 가나 했던 거야. 다행히 형수님이 좀 생각이 있는 분이라 초창기에는 형도 잘하는 것 같았어. 같이 대출받고 어쩌고 해서 식당도 내고 애도 낳고. 근데 그 뒤로 계속해서 줄줄이 사고를 치는 거지. 아마 그 이후의 얘기는 저도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스치듯이 보았던 형님네 부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대충 예상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미 예견된 바였지만 아주버니 식당은 폐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래저래 악재 속에 횡령죄니 뭐니 하는 일도 생기고 결국 경제적으로 버티고 있을 답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어떤 부분에선 참 대단하고 기이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저게 복수라면 어지간한 감정으로 시작한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요. 저도 이때쯤 슬쩍 지나가면서 몰래 보니 그 맞은편 고깃집이 진짜 트렌디하고 장사 잘 되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 안에 있던 가장 큰 궁금증은 이걸 조카가 알까 하는 거였어요. 제가 가끔 물어봤을 땐 엄마랑 연락한다고 했고 우리 집에 와 있다는 걸 아신다고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무렵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간 제가 조카를 돌봐주고 있는 동안 정말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일단 저도 상황이 궁금해서 어색하게 연락을 받았고 대뜸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어찌어찌 약속을 잡았답니다. 동서한테 할 얘기가 좀 길어서 보려고 해. 그리고 우리 정연이 잘 봐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정연이는 내가 곧 데려갈 거야. 내가 좀 정신이 없었는데 그간 정연이한테 얘기는 꼬박꼬박 다 들었어. 얼른 만나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뭔가 날이 서 있다든지 예민하다든지 그런 반응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워낙 본인 남편과 시댁에 당한 것도 많고 저런 큰 규모의 복수를 이어갔다면 일반적인 멘탈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본 형님은 이전보다 훨씬 안색이 좋아졌더라고요. 동서, 정연이 아빠 얘기는 잘 들었지? 사실 나도 며칠 전에 만났어. 동서도 아마 알 테지만 그 식당 앞에 내가 식당 하나 크게 열었거든. 대충 눈치채지 않았어. 어지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나 그 사람이랑 살면서 거의 반은 죽어있는 상태였거든.
내 인생을 내가 용서 못하겠더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다가 엿을 먹이겠다고 결심했지. 원래 식당에서 그 인간은 놀고 손님들이랑 농이나 하고 술 퍼마시고 동기산이나 가끔 했고 실질적인 건 내가 쥐고 있었어. 근데 이혼할 때 너무 심하게 겪어서 친정에 돌아가지도 못했고 그런 환경에서 아이 데리고 갈 용기도 나지 않았고 우리 정연이에겐 1년 뒤에 찾아온다는 약속만 해놓고 그때부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가게 열어버린 거야. 동서한테는 평생 못 갚을 빚이 생겼네. 너무 미안했고 너무 고마웠어. 진심이야. 이렇게 구구절절 형님 얘기를 들어보니 진짜 장난 아닌 상태긴 했어요. 저도 군 식구가 하나 늘어나 엄격거래 덤탱이를 간접적으로 쓴 셈이 되었지만 형님이란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그렇게 감내하고 살 수 있었을까 싶더군요. 형님은 뒤이어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꽤 충격이 될 만한 말을 하셨답니다. 전 이게 저를 대상으로 한 얘기인지 몰라서 눈만 처음엔 껌뻑거렸어요. 네? 카페요? 카페. 동서도 알다시피 그 인간 가게 자리 비었잖아. 그거 내가 인수했어.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이건 동서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정연이 봐준 것도 고맙기도 하고 내가 평소에 서방님 자체도 나쁘게 보진 않았거든. 자기 형이 어떤 그릇인지 잘 아셨던 건지 이 맘들 데 없는 시댁에서 그나마 내 편을 들어주시기도 했어. 그리고 동서도 우리 정연이 학원도 보내줬다며. 내가 여기 신경 쓰느라 도저히 정연이 뒤치다거리를 할 수가 없었어. 당연히 애도 중요했고 내 목숨 같은 존재지만 나는 그냥 20년에 달하는 결혼 생활에 남은 게 자식 하나밖에 없다는 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 이런 내 곁에 애를 머무르게 해봤자 서로 너무 최악인 거야. 나도 정신이 나갔던 건지 그땐 차마 정연이를 챙길 겨를이 없었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서방님이 정연이 맡아줄 거란 소식 들어서 더 안심하고 가게만 봤던 거야. 미안해. 좀 얄밉지. 이렇게 말하는 형님은 이 말에 다시금 살짝 움찔한 저에게 곧장 본론으로 돌아가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너무 신세를 많이 졌다고 생각해. 미안한 마음 너무 많아. 그 인간과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고 나는 내 안에서 동서와 서방님은 그 인간들과 떼놓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 이런 결정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원래 그 인간 식당에 있었던 자리 카페가 제일 목이 좋았을 것 같아서 생각 중인데 그걸 동서가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전 순식간에 이어지는 얘기 흐름과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형님과 형님의 지난 1년 이야기 그리고 저의 그 1년간이 생각나 쉽게 마음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형님은 원래도 그런 성격이긴 했지만 어쨌든 얘기를 빠르게 매듭짓고 넘어가고 싶어 하셨어요. 나는 이미 마음 정했어. 동서가 해줬으면 좋겠어. 예전에 동서 카페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우리 정연이 초등학교 때 회장 선거 나갔을 때였나? 그때 한번 학교 따라와 보고 그 앞에 카페 자리 보면서 나중에 애 낳고 키워서 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어렴풋이 이때 무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늦지막히 결혼하고 애 갖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애기도 쉽게 안 들어서고 임신하고 나니 출산 후까지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형님은 더 얘기를 끌지 않고 통보를 하셨어요. 동서 잘해보자. 이 얘기는 또 다시 만나서 하자. 서방님께도 안부 전해드렸으면 좋겠어. 그 외 사람들은 나랑 이제 접점이 없어서 더 할 얘기는 없고 이제 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동서도 같이 나갈 거지? 정연이 짐 챙기러 곧 집에도 들릴 거야. 얘기가 이렇게 되어 저는 집에 왔고 남편과 통화하면서 오래도록 얘기를 했답니다. 당연히 듣고 무척 놀랬고 남편은 자기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내용이라며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 카페 그냥 받는 게 어때? 이미 형수님도 그렇게 정하신 거잖아.
어? 근데 나는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답이 안 나와. 그러자 남편은 생각보다 시간을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말하더라고요. 당신 고생한 거 맞잖아. 형수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럴 사정도 되시고 그러면 더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받으면 되지. 나부터도 당신이 정연이 봐준 거 이렇게 고맙고 짠한데 엄마인 형수님이 알아서 보상해 주신대잖아. 그럼 다행이고 잘된 거지. 뭘 그거 치고 좀 과하다는 건 나도 알아. 우선 받고 나중에 작게라도 살해하는 거 어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형이랑은 너무 안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저도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저와 남편 둘은 쉽지 않게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걸 곱깝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드러누워서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어머니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순전히 어머니 주관으로 볼 때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큰아들이 이혼당한 데다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느닷없는 횡령죄로 조사를 받고 일이 커지고 심지어 밥 조리던 식당까지 넘어가게 되었잖아요. 알고 보니 그 자리를 인수한 건 전 며느리였고 가게 앞에 새로운 식당을 세워 본인 아들이 망했으니 어디 그냥 감당할 만한 일이겠나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진짜 미치겠다 아주. 돌아가신 네 아버지 생각나서 못 견디겠어. 아니 큰애랑 그 사돈 총각이 같이 하는 거라고? 세상에 지 남편이 그거 10년 넘게 붙들고 있을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니만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아주 누구를 말려죽이려고 사단이 났나? 게다가 그걸 그대로 사간 게 큰애라고. 그리고 그걸 갖다 니들을 준다 했다고. 찻집인지 뭐시기를 해서 뭐하게. 준호 너는 정신이 있는 애냐? 네 형이 지금 적골이 됐는데 형수랑 연락을 하고 자빠졌어? 아이고 진짜 망할 집구석이 다 됐네. 내가 괜히 김씨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자식 새끼 둘 있는 거 줄줄이 다 망조가 들었네. 그러면서 어머니는 온갖 한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수락한 입장에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카페만 조용히 할까도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 건물 주인이랑 싸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알게 되셨고 부동산 업자며 쫓아다니다가 내용을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 붙잡고 한풀이를 하는 와중 그 자리에 카페가 생긴다는 현수막이 걸리고 그 주인이 우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니 정말 말 그대로 시댁 거실 바닥에 누우셔서는 가슴을 쳐가며 저 난리를 피우시는 거예요. 저야 예상했던 반응이고 한 30%까지는 어머니를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그 뒤로 쫓아나오는 말이 가관도 아니었어요. 이런 어머니를 형님은 20년 가까이 상대해야 했던 건가 싶어서 새삼 어리나가더군요. 야, 작은 애야. 너 똑바로 말해봐라. 너 좋은 말 할 때 불어. 얼마나 쳐받았어? 잔말하지 말고 그거 내놔. 그거 너 혼자 받아야 될 돈이 아니야. 지 남편 등골 빼고 골수 빨아먹어서 만든 돈이라고. 그런데 무슨 찻집을 해? 당장 못한다고 해. 아니면 그거 받아서 나 줘라. 그걸로 네 아주버님 좀 살게 해주자. 여기서 전 너무 기가 막혀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곧장 막아서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싸우치려고 했었으니까요. 엄마, 그게 할 말이야? 형이랑 형수 살 때도 엄마가 형이랑 편 먹고 형수 못 살게 굴지 않았어? 정연이 혼자 됐을 때도 엄마가 손주 키우기 싫어서 우리한테 보냈잖아. 이 사람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정연이 학원까지 보냈다고. 엄마는 이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진짜 기가 막힌다. 관심 좀 제발 꺼줘. 나는 엄마한테 허락받으러 온 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남편이 대신 싸워주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어머니는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도 찾아와서 나와라 어째라 아주 발작을 하시고 하도 쫓아오시는 통에 형님이 조카를 데리고 갈 때에도 피해서 보내느라 애먹었습니다.
집만 따로 해서 형님네 가게에 가져다 놨고 정연이는 우리랑 인사하고 잘 따르던 동생인 우리 애랑도 인사하고 자기 엄마 곁으로 갔어요. 형님도 어머니 반응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형님, 뻔한 반응이에요. 난리가 났고 어머니는 이 상황을 조금도 못 받아들이고 계세요. 아마 카페 차릴 때 방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님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면서 본인이 먼저 경고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이후에 뭐라고 연락이 갔는지 모르지만 영업방해니 뭐니 해서 법적으로 세게 경고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어지간한 말재간으로 이겨낼 고집이 아닌데 형님은 아마 어머니를 잘 아시니 그런 거 다 생각해서 엄포를 놨겠죠. 이후 저는 공사가 들어가서 계속 시시때때로 나가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지인 중에도 학교 부근에 카페 하시는 분이 한 명 있어서 팁을 얻고 밤낮으로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이 현재로선 크게 실감이 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받아들이게 된 것 같네요. 어머니로부터 연락도 그 후로는 이어지지 않고 형님과의 카페에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정 시기가 되면 완전히 일임하신다고 해서 그때를 대비한 공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사람 일이 흘러가는 방향이란 도통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